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되는 추가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 음주운전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네, 헌재의 이번 판단을 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걸 포함해서 여러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과 경찰은 헌재 판결문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건지 송우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2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점이 지나치다고 본 겁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동의했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과도할 수 있다며 예시도 들었습니다. 또 과거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규정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종이 발견됐습니다. 인체에 침투할 때 이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만 30개가 넘는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고 우리가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는 더욱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코로나19 새 변이 발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20일 사이 남아공과 인근 보츠나와 홍콩 등에서 수집된 80건이 넘는 샘플에서 이 변이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변이종에서는 돌연변이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Very unusual constellation of mutations. And in the spike, over 30 mutations, and between the virus, the whole genome, around 50 mutations. 아직 돌연변이가 어떻게 작용할지 분석이 끝나진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침투할 때 이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We see a lot of mutations in the spike protein that might affect how well the virus is neutralized. 현재까지의 백신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염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A mutation, a variant of serious concern, which is now driving this spike in numbers. This invisible, enemy we are dealing with is very unpredictable. 남아공의 하루 확진자는 이달 초 100명대에서 24일 1,275명, 25일 2,465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현지 시간 26일 새 변이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75%이던 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시작됐던 제로금리 정책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뛰는 집값과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인데 당장 서민들은 대출 이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걱정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은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이자로 월급이 다 나갈 판이라고 한숨을 쉬입니다. 오늘 또 올렸어요? 이 시기에 이자 내는 게 엄청 부담되죠. 지금 경제가 이렇게 다운돼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건 진짜 힘들죠. 어제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최고 5.2%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되면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안에 최고 6%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구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끝이 아니어서 내년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1, 4분기의 경제 상황에 물론 달려있겠지만 1, 4분기 인상을 저희들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를 몇 년씩 묶어놓은 고정금리 대출자보단 몇 개월 단위로 금리를 업데이트하는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5%가량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이나 투자를 한 B투족 가운데 대출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가 2번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이 지난해 말 대비 5조 8천억 원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 한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인 보이콧을 생각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나오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미권의 정보 동맹 국가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Sir, do you support a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Something we're considering. 일주일 전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 시사 발언입니다.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뒤따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전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미국의 5개 나라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입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도 중국에 가고 싶어하는 외교관은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국은 어리석은 쇼라며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中方一贯坚决反对任何将体育运动政治化、违背奥林匹克宪章精神的言行。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우려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실력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사라졌던 테니스 스타 펑사의 실종 사건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펑사이는 그 후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과 실제 자유로운 상태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행 의혹을 받는 장가오리 전 부총리가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